현재 호주와 중국이 치르는 치킨 게임은 얼핏 보기에는 중국이 승리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호주가 철광석이라는 무기를 들고 나오자 중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짠한 상황과는 정반대로 호주는 한국에게 고맙다며 50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올 2020년은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어 버렸습니다. 모든 산업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고 코로나가 최초로 발생한 중국은 모든 나라의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게 중국 때문에 코로나가 발생했으니까 중국이 책임져야 한다며 책임감 있는 목소리를 낸 국가는 손에 꼽힐 정도로 적습니다. 그중 호주가 있는데요. 아마 2020년 접어들어 가장 사이가 나빴던 두 국가를 꼽으라면 미국과 중국, 그리고 호주와 중국을 꼽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 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이 있어 무역전쟁을 치렀다고는 하지만 호주는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중국과 사이가 틀어진 대표적인 국가인데요. 사건의 발달은 지난 4월에 시작됐습니다. 스캇 모리슨 호주 총리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을 두고 코로나의 모든 시작은 중국이었다면서 이에 대해서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 모든 산업이 피해를 입은 만큼 중국이 책임감 있게 조사받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투로 말한 것이죠. 이때부터 중국과 호주는 걷잡을 수 없는 관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발표가 있은 직후 중국은 호주산 소고기 수입을 중지하고 호주산 보리에 8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했죠. 처음 호주는 국가 입장에서 조금 과한 발언이었나 싶어 자중하며 협의를 모색했으나 이후 면화, 랍스터, 목재 등등으로 보복 관세 품목이 늘어나면서 호주 역시도 강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벌써 8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둘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최근 인권 문제로 인해 더 틀어져 버렸죠. 지난 11월 30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호주 군인이 양을 아는 아이를 위협하는 합성사진을 트위터에 게재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호주 군인들이 자행한 인권 침해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인데요. 스캇 모리슨 총리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서는 중국을 대놓고 비난했고 당장 지울 것을 요청했지만 중국은 호주를 두고 중국 신발 밑에 붙은 씹던 껌이라는 막말까지 일삼았습니다. 둘의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너버린 느낌인데요. 그런데 무역에 있어서 처음에는 호주가 일방적으로 중국에게 당하는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겨울로 접어들면서 중국이 호주 때문에 다소 난감한 상황에 빠져버립니다. 12월 20일을 기점으로 중국 곳곳에서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대규모 전력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데 그 원인이 호주에 있다는 겁니다. 지난 12월 21일 중국 광저우, 선전 등 대도시에서 1시간 동안 정전 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상해, 베이징 등에서도 지역별로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대도시가 이럴 정도니 외곽은 더 심각한 상황인데 이는 사상 초유의 전력 부족 사태입니다. 중국 당국은 갑자기 추워지면서 전력 소비가 많아져서 그런 것이라 발표했지만 이 원인은 중국이 호주에 보복한다고 석탄 수입을 줄여버리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전기의 70%를 석탄 등의 화력발전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석탄 수입량을 보면 2019년 2억 6,500만 톤으로 인도네시아산 53%, 호주산 28%의 비중이었죠. 하지만 올해 호주 총리의 코로나는 중국 책임이다는 발언이 있은 후 중국이 호주 최대 수출품 중 하나인 석탄 수입을 급격히 줄이다가 급기야는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호주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석탄은 제로가 되어버렸는데요. 겨울철이 되자 급격히 증가하는 전력 소비를 감당하려면 화력 발전소가 가동되어야 하는데 호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지 못하게 되자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일각에서는 호주에 보복하려다 중국 자국민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시선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호주에게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상황은 석탄뿐 아닙니다. 사실 호주와 중국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호주의 경우 전체 수출의 4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중국은 호주로부터 대량의 철광석을 수입하는데요. 얼마 전까지 중국은 호주에게 못된 짓을 해왔습니다. 지난 11월 말에는 호주산 와인에 최대 21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월 초에는 중국 정부가 수입상들에게 호주산 제품 블랙리스트를 전달하면서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밀, 설탕, 구리, 목재, 바닷가재 등이 포함되는데 모두 호주의 주요 수출품이죠. 그런데 중국이 절대 보복을 가할 수 없는 품목이 있습니다. 바로 철광석이죠.
사실 호주산 철광석은 중국에게 있어서 아킬레스건과 같습니다. 호주산 철광석의 품질이 넘사벽인 관계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를 찾기 어렵고 와인에 21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때에도 호주산 철광석 수입은 오히려 늘릴 정도로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중국은 호주로부터 66조 원어치 철광석을 수입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전체 수입량의 60%를 넘습니다. 중국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건축물을 세우고 공장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1년 소비되는 철광석이 무려 12억 톤입니다. 만약 호주가 철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시켜 중국과 치킨 게임을 벌인다면 양국은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요. 중국이 수입하는 철광석의 60%는 호주산인데다 호주가 수출하는 철광석의 80%가 중국으로 보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국이 괜히 호주에게 시비를 걸었나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 중국 강철공업협회는 호주 최대 철광석 수출업체인 리오틴토에게 대놓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철광석 가격이 비이상적으로 폭등해 버렸다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12월에 접어들면서 호주산 철광석 가격은 1톤당 17만원까지 치솟았는데 연초 8만원에 비해 2배가량 올라버렸습니다. 호주산 철광석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큰 그림에서 보면 손해보는 쪽은 오히려 중국입니다. 중국이 호주산 제품에 관세 폭탄을 부과해도 그 타격은 20조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철광석 가격이 폭등해 2배의 값을 받게 되면 호주가 입는 20조 원의 타격을 상쇄해버리게 되죠. 게다가 철광석이야 어차피 필요로 하는 국가가 많아 호주 입장에서는 가격을 조금 낮추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중국의 보복이 호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질 수도 있다는 관측에 또 중국의 짠함이 드러나 버렸는데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품질 높은 철광석을 보유한 호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데요. 한국의 포스코가 단일 기업 기준으로 호주의 최대 고객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한국은 지하 자원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흔히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국을 정의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다거나 또는 먹고 죽을래도 지하 자원이 없어 죽지도 못한다고 하죠. 그만큼 철저하리만치 지하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남한은 저주받은 나라죠. 그럼 우리 윗동네는 어떨까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한반도에 태어났는데 북한은 자원부국입니다. 북한에 매장된 총 천연 자원은 360종에 이른다고 하죠. 그중 핵심은 금, 은, 동, 철광석을 포함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무연탄, 유연탄에 21세기 사회에서 필수라는 희토류까지 그 매장 가치만 대충 따져도 6,983조 원이라고 하니 대단한 매장량을 자랑하죠. 그런데 북한에는 남한은 꿈도 꿀 수 없는 지하 자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석유인데요. 2003년 발표된 한반도 경제보고서는 북한의 석유 매장량이 세계 3위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총 매장량 1470억 배럴로 중동의 부호 이란보다도 많은 수준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은 정주영이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평양이 유전 위에 둥둥 떠있다고 자랑처럼 떠벌렸다고도 하죠. 당시 김정일은 평양 아래 묻힌 석유를 돈으로 환산하면 1경 500조 원이라고 했다는데 일부에서는 미국이 1급 비밀로 취급하는 극비라고도 합니다. 남한이라고 석유가 없는 건 아닌데요. 1998년 울산에서 남동쪽으로 60km가량 떨어진 울릉분지에서 채산성이 있는 가스전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화석연료는 천연가스와 석유가 함께 매장된 경우가 많은데 석유가 많을 때는 유전, 가스가 많을 때는 가스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추를 시작했는데 그 아래에 매장된 아주 적은 양의 원유도 발견됐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95번째 산유국이 되었죠. 어쨌든 지하전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어떤 나라에게는 열등감의 원천이기도 한데 한국이 유독 부족한 광물이 있었으니 바로 철광석입니다. 흔히 철은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합니다. 한국도 철광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채산성이 낮아 아예 채굴하지를 않는 상황이죠. 철이 없이는 건물도 다리도 공장도 건설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철은 필수적이며 철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철광석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특히 철광의 제조 원가에서 원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2 수준으로 여타 원자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지위를 누립니다. 전세계 철광석 시장에서 독점 같은 과점으로 높은 시장 지위를 자랑하는 호주가 철광석을 무기로 한국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호주의 최대 고객이 포스코이기 때문입니다. 호주의 로일 철광석 광산은 23억 톤의 철광석이 매장된 호주 최대의 단일 광산입니다. 그런데 해외 원료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포스코는 2010년 호주 핸콕이 개발 중이던 로이힐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전격적으로 투자를 결정했죠. 1조 2천억 원이라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액을 해외 광산 개발에 투자한 겁니다.
포스코가 초기 투자한 이후 일본과 대만 등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투자해 포스코 12.5%, 일본 마루벤이 15%, 대만 차이나스틸 2.5%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호주 최대 강산이라는 이 개발 사업에 중국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2015년 10월 로일 광산의 건설이 완료되어 11월부터 생산해 정확히 한 달 뒤부터는 포스코는 안정적으로 철광석을 공급받게 된 겁니다. 현재 포스코는 총 소요량의 25% 이상인 1,500만 톤을 로이힐로부터 안정적으로 조달받고 있으며 로일 광산 측은 올해 최초로 투자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5%의 지분을 확보한 포스코는 무려 500억 원이라는 배당금을 받게 된 거죠. 현재 로일 광산은 연간 5,500만 톤이라는 정상조업을 달성해 세계 5위 규모의 철광석 회사로 성장해 한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대만 등의 국가로 활발하게 수출하고 있는데요. 사실 포스코는 호주라는 국가 입장에서 보면 VIP 고객입니다. 매년 5조 원 이상의 철광석, 석탄, 니켈 등 원자재를 수입하는 단일 기업 기준으로 최대 고객이니까요. 중국과 호주와의 관계와는 달리 한국과 호주는 오랜 기간 진한 우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국인 호주는 1962년 수교를 체결한 이래로 정치, 외교 분야에서 우호 관계를 이어왔고 무역 분야에 있어서도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호주는 한국의 6대 교역국이자 한국이 자원과 에너지 분야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이며 한국은 호주의 4대 교역국이니까요. 또한 1970년대 포항제철이 첫 쇳물을 뽑아낼 때도 호주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일단 박정희의 요청을 받아 포항제철을 건설 중이던 박태주는 쇳물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철광석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철광석을 구매하기 위해 호주를 찾았지만 호주에서 공급을 꺼려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터키나 브라질 등 제철소를 건설한 개발도상국들이 먼저 원재료를 공급받은 후 돈을 갚는다기에 공급할 날만 기다리는데 제철소 건설이 여러가지 이유로 지체되기만 한 것이죠. 근데 포항제철은 더했습니다. 한국 역시 개발도상국인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포항제철이라며 들고 온 사진에는 허허벌판에 공장 간판만 서 있었으니까요. 누구도 허허벌판에 제철소가 세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지만 박태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철소는 제철소대로 건설하고 호주로부터 안정적으로 철광석을 공급받기 위해 동분서주했죠. 호주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지속적으로 의지를 보이고 설득한 끝에 결국 공급 계약을 체결해냅니다. 공급 조건은 당시 세계 최고 제철소를 보유한 일본과 동일한 조건이었죠. 그렇게 2년 뒤 1973년 포항제철 제1고로에서 첫 쇳물이 뽑아져 나와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해 제1차 석유 파동으로 원재료 가격이 폭등하고 모든 제철소가 영업위기에 빠졌지만 다행히 포스코는 호주로부터 저렴하게 원재료를 공급받아 정상적으로 조업해 세계 1위 제철소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 포스코는 전세계 최고 철강기업 1위 자리를 11년째 지켜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철강 분석기관 월드스틸 다이나믹스는 매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를 선정하는데 포스코는 11년째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P 글로벌 플라츠가 선정하는 글로벌 메탈 어워드에서는 철강산업 리더십 분야 세계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죠. 어쨌든 호주는 철광석이라는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호주의 입장에서도 포스코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주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관계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